네, 지난 시간에 1학년 2반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수업 내용 앞부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도 좀 올릴게요. 우리 글자 관련해 가지고도 배웠었는데요. 글자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뤘었습니다. 갑골문, 근문, 천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순서대로 글자 모양이 변화했다 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갑골문이라는 거는 이 갑골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딱딱한 배딱지나 뼈 같은 데다가 새겨서 썼던 글자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웠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은 금문, 금문의 금자는 쇠금자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금쇠였던 청동에다가 새겼던 글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서는 정리 통일되기 시작했던 때의 글자입니다. 누가?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래서 진나라 때 만들어진 정리가 되기 시작한 글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서는 이 예자가 관리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쓰기 시작했던 주로 썼던 글자체인데 관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정자로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간략화해서 썼습니다. 근데 간략화 하면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정자도 필요합니다. 이 정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글자들은 바로 해서라고 부릅니다. 지금 정자로 불리는 것들은 해서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서, 초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정자에 비해서 날려쓰고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 이게 어떤 글자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면은 굳이 정자로 딱딱딱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점점 간략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자, 한자라는 한자 글자 하나하나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얘는 꼭 알아두자 그랬었죠. 특히 얘 4개. 상형지사, 회의, 형성. 자, 이 중에서 상형은 한자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지사는 추상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글자로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끝 말자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모양에서 빌려온 거예요. 여기서도 윗부분에다가 줄을 하나 더 그었잖아요. 이 줄 하나 더 그은 부분이 나무에서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끝을 나타내는 글자다 라는 것, 추상적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로 나타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의, 형성은 모아서 만들어진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모여서 만들어지냐? 자, 회의는 뜻과 뜻을 합한 거고요. 형성의 성자는 우리 소리, 음성할 때 성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뜻과 음이 합쳐진 겁니다. 이 차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전주는 기존의 한자를 다른 식으로 또 쓰는 방법이고요. 가차를 좀 많이 헷갈렸더라고요. 얘는 그걸 나타낼 만한 글자가 없을 때 의미 같은 글자를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뜻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범위로 기억을 하셔야 되지 외래어처럼 외국어를 표현할 때 빌려 쓰는 방법이다 라고 좁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을 때 빌려 쓴다, 없을 때 빌려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차 방식을 사용한 방식이 외국어를 한자어로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걔는 일부네요. 일부로 기억하면 안 되겠죠. 자, 부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영상에서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상 꼭 봐주세요, 여러분.
이 한자 사전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전 우리 평소에 사용하니까 인터넷 사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리 가장 자주 쓰고 익숙한 방법 사전으로 좀 들어가실게요. 일단은 여기 네이버 메인에 가시면은 점 3개짜리 버튼 있습니다. 이 점 3개짜리 버튼에서 사전 들어가 주시고요. 사전 중에서도 한자를 누르고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글자로 어학사전 밑에 4번째 버튼이 눌려있죠. 여기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필기인식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여기서 한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쓰면서 인식을 시키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펜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인식이 안 되네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되네요. 이걸로 터치패드로 되네요. 이걸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오른쪽에 여러가지 선택지가 나오죠.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로 검색 눌러주시고요. 우리 쓰는 순서도 같이 다뤘었죠. 쓰는 순서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 여기 검색해서 획순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쓰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지죠.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이는 것들이 쓰일 때 한꺼번에 이어지는 부분은 한 획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순서는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었나, 그 규칙도 배웠었죠. 짜잔, 여러분 얘네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순서. 자,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고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얘네가 안 겹치면 명확하지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할 때는 어떻게 쓰냐? 교차할 때는 가로부터 쓴다. 가로획을 먼저 쓴다. 그리고 삐침,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은 삐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뭉툭하게 끝나는 녀석이 파임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삐침을 먼저 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모양이 같다의 기준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물 숫자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물 숫자는 모양이 사실 좌우가 같다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모양을 보시면은 비슷할 뿐이지 같진 않잖아요. 근데 획순 잠깐 보시겠습니다. 뭘 먼저 쓰냐? 얘도 가운데를 먼저 쓰죠. 이렇게 모양이 같을 때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할 때도 가운데를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가 가운데 부분이 있고 둘러싸는 부분이 있는 한자들이 있어요. 이런 교과서에 있는 넉사 같은 것들. 네, 버튼 잘못 누르지 않았네요. 이런 넉사 같은 것들.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은 둘러쓰죠. 둘러싼 거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둘러싼 걸 먼저 쓰고요. 안쪽 거 쓴 다음에, 자, 여기서 모양이 이상하네요. 안쪽 거 쓴 다음에 여기서 유의하실 점, 닿는 거는 둘러싼 거여도 마지막에 씁니다. 닿는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쓴다는 걸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얘랑 사실 비슷합니다. 가로획을 먼저 쓴다 랑 비슷한데, 꿰뚫는 거 먼저 쓰고, 꿰뚫는 획은 나중에 씁니다. 꿰뚫리는 거를 먼저 쓰고 꿰뚫는 거를 나중에 씁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일단은 꿰뚫는 거는 나중에 쓴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회성 같이 이루다 성자 같이 오른쪽 위쪽에 점 같은 게 있는 것들이 가끔 보일 겁니다. 얘는 마지막에 쓴다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받침이라고 해서 우리 잠깐 앞에 돌아가 볼게요. 우리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했었죠. 여기서 받침 찾아보세요. 받침 여기 있죠. 왼쪽과 아래쪽을 싸고 있는 거, 부수 중에서 왼쪽과 아래를 싸고 있는 거는 마지막에 씁니다. 보시면은 얘는 가까울 근자인데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사전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가까울 근 X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수에 해당되는 받침을 마지막에 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1학기 때 한자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심화시켜서 다루는 학기이기 때문에 1학기 때 혹시 내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돌려보면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심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많이 다루실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고요. 모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